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이 마련한 박종원 플러스. 이번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연준의 돈풀기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준이 과연 추가로 돈을 풀 것인지 아니면 푼 돈을 심지어 걷어들이지는 않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이유가 연준의 결정에 따라 내가 투자한 모든 자산이 동시에 출렁출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계인이 사랑한 동화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데, 오즈의 마법사에서도 사실은 이 돈을 좀 더 풀어라 라는 시장의 요구를 여기에 담은 책이거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위키드란 뮤지컬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친숙하게 다가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동화인데, 동화 작가가 바로 경제부 기자 출신입니다.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인데, 책을 썼던 1890년대 미국 경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디플레이션 상황,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공장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걸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장에서 계속 가격을 낮췄죠? 이윤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막 해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량 해고가 일어나면서 뉴욕주의 실업률이 3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수치는요, 이번에 팬데믹 버블 직전에 코로나19 위기로 이 실업률 올라갔던 것보다 더 높았던 건데, 그만큼 미국 사람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브로드웨이에서는 끊임없이 이 시대상을 그렸던 연극이나 이런 뮤지컬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 일환으로 바움도 그때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이 당시의 금융당국과 정부의 자기 요구사항을 담았던 게 바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이 오즈의 마법사, 당장 제목부터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오즈가 어디서 왔냐? 온스, 즉 금을 다루는 트로이 온스라는 그 무게 단위에서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나라가 그 이름이 왔다고 이렇게 지금 유래를 많은 사학자들이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움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디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서 당국이 좀 더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라면서 이 정부를 비판한 건데, 그때는 미국에 연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나중에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니까 사기꾼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대표적으로 오즈의 마법사가 우리가 믿었던 정부나 이런 곳 쪽에서 사실은 미국 경제를 살릴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즈의 마법사를 사기꾼으로 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즈의 마법사 나왔던 당시의 시대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움은요, 미국 정부가 근본위제를 고집하면서 위기를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근본위제는 이 은행이 금을 갖고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니 경제는 계속 성장해 가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찍을 때 금의 양만큼밖에 찍을 수가 없으니까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그게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근본위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은도, 이 은본위제까지 채택해서 금과 은의 복본위제를 택하게 되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바로 이 상황을 그린 게 오즈의 마법사인데요. 도로시는 바로 뭐냐면 미국의 진짜 평범한 소녀, 이렇게 미국 사람을 대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즈의 나라는 경기 불황을 뜻하는 거고요. 근본위가 만든 경기 불황, 이게 오즈의 나라에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황금빛길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잘못된 근본위에 대한 믿음을 따라가는 거고요. 이때 친구들을 만나죠. 겁쟁이 사자, 그 당시에 야당 대통령 후보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허수아비는 농민을 뜻한다. 그리고 양철 나무꾼은 도시근로자를 뜻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보내줄 거라고 믿었던 이 황금빛 길이 집으로 보내준 게 아니라, 진짜 도로시를 집으로 보내준 건 은구두였거든요. 원래 원조는 은구두입니다. 그 뒤에 나중엔 뭐 사파이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구두들이 나오는데, 진짜 원본에는 은구두를 탁 뒤꿈치를 치니까 이게 바로 의사봉을 두드리는 걸 뜻하거든요. 뒤꿈치를 딱 치니까 진짜 집으로 가는 걸 보여줬고, 중요한 건 그 역경을 이겨낸 힘이 도로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오즈의 나라에 오자마자 동쪽 마녀를 물리치고 은구들을 확보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자, 겁쟁이 사자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 용기를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었고, 양철 나무꾼은 자기가 심장이 없다고 믿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원래 갖고 있었고, 허수아비는 자기가 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믿었지만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원래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힘만이 미국 경제를 다시 되살리고 미국 경제를 다시 호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실제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까요? 바움은 아마도 미국 경제가 이 은본위제를 채택해야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지만 역사는 실제로는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다시 한번 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맥킨리가 대통령이 됐고요. 맥킨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금은 복본위제 하자는 얘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근본위제를 계속 고수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금광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금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쏟아져 나온 금만큼 또 돈을 많이 발행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화량 부족 문제가 금은 복본위제를 하지 않고 근본위제만으로 다행히 해결이 됐고요.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금융자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디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맥킨리 대통령은 금융자본하고 어느 정도 좀 유대관계가 있었고 금융자본의 편의를 굉장히 봐주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맥킨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암살을 당합니다. 부통령이었던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맥킨리에 이어서 대통령이 되거든요. 루즈벨트는 맥킨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금융자본을 규제를 해서 미국인들을 위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금융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갖 사파들이 나왔어요.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여러 이익단체들을 해체하고 분해하면서 미국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정말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바움이 그렸던 방식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근본위제의 한계도 넘어섰고 또 그 당시에 금융자본의 횡포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 뒤에 다시 호황을 1900년대 초반에 누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사실은 돈을 얼마큼 푸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본위제로 묶여있던 시절 같은 경우는 돈을 제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더니 이번에는 물가가 올라서 반대쪽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월이 어떻게 보면 오즈의 마법사에 나왔던 그 마법사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아마 돈을 더 푸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사를 보면서 이 1890년대 역사는 뭐 지금 우리가 평가하기 쉬워요. 저도 지금 비하인드 힌드사이트라 그러잖아요. 뒤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정말 과거를 평가하고 재단하기가 정말 쉬운데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아마 파월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워낙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아마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파월은 미국 연준의 한계치를 2021년에 좀 시험하게 될 것 같고요. 21년 한 해 동안 아마 수조 달러어치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과연 시장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로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연준이 도로시, 미국 국민을 대표했던 그 도로시를 집으로 보내줄, 즉 다시 경제 호황으로 돌려줄 진짜 은구두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니면 허상에 불과했던 오즈의 마법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는 2021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뜨겁고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21년을 맞이해서 마련한 박정훈 플러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도 더욱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ound 1, fight.